네, 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현지를 좀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KB나 비즈센터 베트남 하노이 현지 사무소 연결해서 설 명절을 앞둔 베트남 현지 분위기, 또 새해 베트남 경제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현지 캠퍼스 K에 마련되어 있는 센터 하노이 사무소 연결해 볼까요? 이영기 KB나 센터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기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3일간 설 연휴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도 떼이라고 불리는 연휴에 진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들 주로 명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 베트남에서 음력설은 떼시라고 해서 1년 중 가장 큰 축제입니다. 떼시란 말은 한자로 계절할 때 그 절자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2월 2일 내일부터죠. 다음 주말인 10일까지 무려 9일간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재래 관습이 남아있는 상공인들 또 지방에서는 2주 또는 심지어 3주를 쉬면서 정월 대보름까지 연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 가장 큰 명절답게 설 전에는 이제 송년 모임이나 인사 방문 등에 몰리다 보니까 교통이 매우 혼잡하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과 풍속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외지인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은 도시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렇군요. 뭐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설 명절을 맞게 되는 건데, 명절 기간 근로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특별하게 법적으로 설 때 어떻게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관례상 설 전에 이제 보너스 겸 13개월째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현지 인력 관리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인력 관리 측면에서 보너스와 선물을 마련해 줍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설 전에 또 송년 파티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연말에 한 번 파티라고 또 이런 음력 설 전에 또 송년 파티라고 해서 조금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이쪽에 와보시면 그 모든 것이 축제 분위기고 만나는 사람들이 표정이 무척 밝아 보입니다. 네. 자,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아시안컵 축구 경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뭐 축구 열기, 박항서 감독의 인기, 여기서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좀 패하고 말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번 평가전, 그리고 경기들, 주요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베트남 축구팀 감독 박항서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대단합니다. 택시 타면은 기사들이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곤 다 박항서 하면서 엄지손가락 지켜줍니다. 이때 덩달아 우리도 박항서 그다음에 베트남 최고 이렇게 하면은 또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고급 잡지 유명 모델들이 앞으로는 아마 박항서 감독 사진으로 바뀔 거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박항서 매직이라고 하죠. 이 각종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하면서 이 베트남의 길을 한껏 살려줬는데요. 이래서 베트남의 자존심을 올려주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또 각 처에서 성금이 들어온 것들을 또 전액 이렇게 베트남을 위해서 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기부 행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 이번에 일본에 패한 후에도 박항서 감독의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꼭 우승할 거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참 많이 응원해 줬었습니다. 뭐 기대에 못 미치자 안타깝지만 덕분에 양국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한국 스포츠 체육 활동이 베트남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네, 여전히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를 대단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분위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해 베트남 경제 성장이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는 또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7%대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지 기업들이나 경제와 관련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그 국내 총생산 GDP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 6.5%, 또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기관들의 예상은 크게 웃도는 7.08%를 기록했습니다. 또 무역 수지도 72억 달러,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대외 교육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에 EU하고 그다음에 점진적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CPTPP 이런 것들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교육 환경이 확대 개선되고 있죠.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죠. 더구나 또 낮은 국제 유가하고 안정된 환율, 또 3.54% 정도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FDI가 활발해지면서 이 투자한 내용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원자재, 또 각종 설비 이런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작년에는 이제 농산물이 사상 최대 품작을 보이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수출하기 어렵다는 것도 수출 성장의 제한을 보여주는 몫이죠. 그런데 이미 경제 발전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이 무역 수지 개선과 그다음에 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반적으로 7% 정도는 성장을 이어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는 뭐 전망도 밝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군요. 자, 그렇다면 2월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1월 한 달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 혹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1월의 소식들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사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베트남에 설치하겠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또 애플의 아이폰 생산을 맡은 팍스콘도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내용을 여러 차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삼성이 무려 14만 명을 고용하면서 전 세계 휴대폰 생산의 최대 전진기지가 되었고 LG, 포스코, CJ,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의 토종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죠. 베트남 최대 기업인 이제 빈그룹은 아파트 개발 같은 부동산에 이어서 전기 모터,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걸 생산하면서 전국 주유소 17,000곳에 충전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또 빈마트를 입점시키면서 리테일 유통까지 이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다가 빈 스마트라는 휴대폰을 10종이나 올해 새로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 모든 결제는 빈페이로 하는 핀테크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는 주로 이제 제조 쪽에 많이 몰리지만 관광이나 레저 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인구가 9,400만 정도로 그 대부분이 평균 30.8세의 젊은 나라죠. 65%가 35세 이하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내에는 이 내수 시장 성장과 그다음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교육과 미용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에도 캠퍼스 K를 찾는 창업 투자자들 중에서 교육이나 미용 관련 투자 문의가 꽤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KB나 비즈센터 사무소가 있는 곳이죠. 현지 하노이 캠퍼스 K도 올해 여러 가지 좀 계획을 갖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캠퍼스 K라는 거는 이제 공유 오피스지만은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베이스 캠프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투자 이전, 기술 협력 이런 거를 모색하는 상호 교류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공유 오피스 개념을 넘어서 기업 설립에 따른 재반 지원, 베트남 파트너 물색, M&A, 인수합병 이런 거를 중소기업과 정부 보유 기업 민영화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직원들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겪는 인사 문제가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이분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구해드리고 관련 교육을 마련해드리고 또 이 인사 업무 전체를 외부에 위탁하는 서비스, 소위 HR 아웃소싱인데요. 이것도 적극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한국 기업주와 그다음에 베트남 현지 종업원 사이에 문화 격차 또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데 따른 이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캠퍼스에 있는 하노이 미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미링 지역은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숙박업소, 한식당,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한국인 기호에 맞게 잘 갖춰져 있고 또 개발 현장이 실감나는 곳으로 나날이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해서는 가장 먼저 들려봐야 될 곳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트남 유수대학 동문회와 연계해서 현지 사업 파트너 비즈니스 매칭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베이스 캠프, 이곳 캠퍼스 K에 아무 때나 들려주시면 저희가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나 비즈센터 이영기 전문위원 현지 연결 통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